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개인과 그룹으로 촬영을 하는 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좀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룹으로 움직였었을 때는 굉장한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할 때에 비해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이 그룹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스톡포토라고 하면은 일단 소비자가 있는 사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비자가 있는 사진이란 얘기는 비즈니스 사진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사진을 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만 결국에는 상업시장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비즈니스 사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스톡포토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한, 즉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 맞게끔 결과물이나 이제 효과도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1. 악수하는 장면이 비즈니스 이미지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악수. 출근을 할 때 직장인들의 바쁜 생활상 이런 이미지들도 여러 장소를 이제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촬영 장소가 유리한 장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출근길이라고 할게요. 아침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미지입니다. 어촌도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도 비즈니스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쓰이는 폭을 봤었을 땐 결국에는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유리해요. 이 옆에서 글씨를 쓰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글씨는 다 보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적었잖아요. 여기에서 또 도전해 볼 만한 거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어린이 사진입니다. 이 악수 사진이 있잖아요. 한동안 제가 2000년, 한 2003년, 4년 이때 게티 이미지에서 갑자기 악수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혀 달랐어요. 지금까지 그때 당시까지 올라온 악수 사진에 비해서. 제가 봤다는 게티 이미지는요, 바로 RM이었었어요. 이 RM 이미지 쪽에 굉장히 좋은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RF에서도 좋은 사진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은 이 RM 이미지 쪽이 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RF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사진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이 악수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면 밑에서 위로 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하면은 양복을 입거나 와이셔츠를 입거나 이렇게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 이미지인데요. 이 사람들은 티셔츠였어요.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딱 올려 쳤는데 톤이 약간 다운이 돼 있더라고요. 주변의 건물들이 약간씩 보이면서 이 사람들의 얼굴이 약간 숙인 듯한, 얼굴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러면서 손이 크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위로 올려 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일반적으로 카메라들은 3:2죠. 3:2. 근데 이 사진이 뭐였냐면 1:1이었었어요. 1:1. 핫셀 포맷이라고 하죠. 이런 사진도 굉장히 찍는데 유리합니다. 왜냐? 전혀 얼토당토하는 사람을 갖다가 모델로 세워가지고 악수하라 그러면 이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촬영을 했었을 때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이 일단 딱 모였었을 때는 한두 사람 정도는 미리 양복 같은 걸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굳이 티셔츠만 입고 찍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손을 또 클로즈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35mm 3:2 포맷을 많이 씁니다만은 645를 동원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66을 동원할 수도 있는 문제고, 67 사이즈를 동원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요새는 카메라 안에 내장된 기능 중에서 1:1 아니면 67 이런 포맷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포맷으로 전환을 해가지고서 촬영을 해보시면 참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올 거예요. 1:1 화면 있잖아요. 핫셀 포맷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의외로 좋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6:7도 그렇고, 아주 옛날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가 6:7이거든요. 이런 악수하는 이미지를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출근길. 이 출근길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출근길. 도시에서 막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냥 옆에서 찍고 아니면 위에서 찍고, 이거 나가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면요, 출근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지역이 어딜까요?
횡단보도죠. 바로 미리미리 세팅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각자 의상들도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도로의 뭐 사거리라고 칩시다. 이 사거리에 어느 지점인가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자는 정해진 위치로 미리 뛰어가서 눕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리고 나서 일행 중에서 한두 명 정도 그런 사람이 이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촬영자 옆을. 그래서 위로 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건너가게 되거든요. 횡단보도로. 그때 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세 명의 인원은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좀 촬영 중이니까 잠깐만 옆으로 좀 비켜서 주시라고 이렇게 딱딱 그 앞뒤에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진 혼자는 절대 못 찍어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연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촬영자의 옆을 지나가겠죠. 그러면 그 바깥쪽으로는 누가 지나갈까요? 정말 그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그 약간씩 찍히는 듯 안 찍히는 듯하게 탁탁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랬었을 때 이 동감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 미리 결정해 놓고. 그럼 만약에 인원이 많다고 하면은 그 두 사람이 촬영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동감을 표현하고 한 사람은 약간 그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가지고서 그 동감이 덜 나오도록 해가지고서 일단 그 어느 정도 이 비즈니스 위치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사진을 미리 찍으려면은 공원이나 사람들 없는 데서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시도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도심을 찍는 방법인데요. 그냥 그 빌딩 숲 사이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완전 초광각이 필요합니다. 초광각이. 물론 이제 다른 그 화각대 렌즈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17mm 대 이하, 서 있는 위치나 앉은 자세나 이 상태에서만 찍지 마시고요. 카메라를 땅바닥에다 눕혀 보십시오. 카메라를 땅바닥에. 그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위로 향하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가 그 넓이나 이 배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이 건물들이요, 이 안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옆을 누군가가 또 지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같은 팀원이어야 되겠죠. 이랬었을 때 이게 여기에서 가장 그 유리한 화각은 뭐냐면 바로 PCI 렌즈예요. 어안이라고도 하죠. 이 PCI 렌즈. 이 PCI 렌즈로 들여다보잖아요. 과연 이게 들어오냐. 그런 것까지 들어와요. 이런 이미지의 사진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게 되면 그룹 단위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연환경 사진을 좋아합니다만은 이런 사진들도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사진 찍는 사람들이요 다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들이 강해가지고서 이런 협력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협력 관계를 어떻게 이뤘으면 좋을지도 제가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출근길 이미지,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빌딩 이미지, 물론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갖다 어느 정도 융합을 시켜가지고 또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 젊은 분들이 스톡포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입니까? 상상을 초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해보는 걸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 사진. 이 어린이 사진 잘 나가거든요. 정말 잘 나갑니다. 이 어린이 사진이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사진 도전해 볼 만해요. 근데 저도 어린이 사진을 찍어봤지만 이 어린이 사진 혼자 찍으려면 죽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각자의 포즈나 아니면은 연출을 시켜서 이제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이 동원 못 합니다, 많이. 제가 최대로 어린이 동원해서 찍어본 게 7명까지 한번 동원을 해봤었어요. 7명까지. 그런데 어린이 사진을 만약에 촬영을 할 때 대략 한 5장 정도 촬영을 해야 하나 정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걸 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정에 미세하게 변하는 표정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2명을 촬영하면 어떻게 되냐? 2배인 약 10장.
3명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10장이 넘어갈 겁니다. 대략 한 20장을 갖다가 촬영을 해야 거기서 하나 정도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사람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3사람이.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지쳐요. 아이들이요? 그 실증 금방 느낍니다. 이 아이들 통솔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린이 사진은 짧은 시간 내에 가급적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들 나중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촬영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시도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나라의 스톡 작가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꽤 많지만은 각자 움직이고 있어요. 각자 움직이다 보니 그 한 사람이 촬영해 낼 수 있는 사진의 한계를 아마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룹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 한계를. 그리고 본인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기획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아이디어가 안 나와가지고 막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를 뭔가를 탁 던져요. 그리고 자기가 아마 분명히 그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들인 노력이나 내가 들인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들인 그 정열에 비해서 이 나오는 게 적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효과가요, 정말 본인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진들을 손에 넣는 그런 기회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스톡 포토를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한테 뭔가의 기회가 또 하나 생기고 이런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독자적으로 나갔었을 때도 이 많은 경험이 결국에 자산이 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본인이 계속 스톡포토 작가를 하건 아니면은 뭔가의 다른 작품 활동을 하건 이 하나하나를 이걸 소홀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응용이 다 되고. 그러니까 한 번쯤 시도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